합니다. 네. 월간 인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억양이 왜 이랬지? 월간 인서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시즌4를 월간 인서트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휴식 기간인데. 저는 아주 바쁘게. 센트님이 녹음일 기준. 네. 너로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맞습니다. 월간 인서트가 업로드 될 때는 유부녀가 되어 계실 텐데. 그 말이 진짜 안 익숙하더라고요. 유부녀가? 네. 그치. 네. 어때요? 요새? 바빠요? 요새 되게 바쁘고 바쁜 거보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네. 정신이 없고 뭔가 내가 빠뜨린 것 같은 그 기분이 계속 들어서 그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네. 신혼여행 가시고? 신혼여행은 추후에 갑니다. 추후에? 네. 지금은 그냥 끝나고는 아무 데도 안 가시고? 끝나고는 국내로 등산여행을 가려고. 어디 가요? 좀 돌 생각인데 일단 네. 설악산이 제일 큰 목표고요. 설악산 주변의 작은 산들을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생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논문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네. 논문 쓰느라 머리가 빠질 것 같습니다. 논문? 일적인 차원에서의 논문이에요? 네. 연구 성과를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네. 바쁘시겠네. 네. 저도 사실 별게 없어서 네. 소울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일단 뭐라도 하고 해요. 근황?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 소개해야 되지 않아요? 네. 이것저것 뭐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소울님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심지어 재미를 느끼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어떤 운동에 재미를 느끼시나요?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이제 재미를 붙인 것 같고 네. 러닝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런 건가? 감정? 감정이 왜 나오지? 재미라는 감정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재밌어요. 안 가면 이제 허전해. 좀 불안해. 왜? 안에서? 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러닝 해요. 그래요? 요새 근데 사람들 러닝 진짜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 그 트랙이 있거든요. 네. 육상 트랙이 있는데 네. 저녁쯤 이제 시원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맞아.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러닝. 저도 요즘 러닝 합니다. 제가 지금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요? 이따 다룰 코너에서 러닝 얘기를 준비했는데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개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네. 더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소울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뭐 별일은 없는데요. 소울님은 근데 네. 우리가 모르잖아. 네. 어떻게 사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 연말에 공연을 해요. 네, 연말에 저희 밴드가 공연을 하는데, 네. 그거 때문에 이제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라고 하면 12월. 네, 12월 달. 네, 12월 말. 네. 이거 미리 공지를 드리면 네. 가실 수도 있겠다. 진짜? 저 보러 오세요. 우리 합정 근처? 합정 근처, 네. 서울 합정 근처. 거기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큐에 뭐 다 끝낼라 그래. 진짜. 좀 근데 좁아서 서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네. 그 밴드에 너무 민폐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해본 소리죠. 밴드분들을 이제 밖으로 보내고 우리가 거기를 미안합니다. 네. 준비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좀 쏟고 있고요. 네. 저도 빈동님이랑 비슷하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운동이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 최근에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이제 좀 재미의 궤도에 올랐어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이따 크로스핏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뭔 얘기 준비한 거야? 러닝이라 해서 일부러 다른 거 얘기했는데 이따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뭘 준비했냐면 네. 이걸 빨리 꺼내야겠다. 그러게. 자꾸 이상한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월간 리서트를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즌에 월간 리서트를 어떻게 기획할까 저희가 아직까지 고민을 마치진 못했는데 일단 당장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작으로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름하여 개교 뉴스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개교 뉴스. 좋은데요? 이거는 네. 이 코너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9시 뉴스에 나온다. 이런 뉴스는 가져오면 안 됩니다.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는 사양하겠다. 단지 본인이 네. 그냥 본인 입맛에 맞춰서 네. 내가 관심 있는 뉴스를 가져와 보자. 개개인의 취향이 결국 모두의 취향이 될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소외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뉴스거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월간뉴스트 고정 코너로 가지만 반응이 없다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제가 오늘만큼은 세 분께 미리 얘기를 해서 각자 한 꼭지를 준비해오라 네. 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네.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개교 뉴스 시작하는 거예요? 개교 뉴스 벌써 시작됐습니다. 아,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 얘기 때문에 두 분이 말을 못 하셨으니까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제가 준비한 뉴스는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뉴스지만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네.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러닝 광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광풍 정도예요? 그렇대요. 이게 굉장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제가 체감상 한 2,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마라톤 대회를 등록한다 그러면 되게 여유 있게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네. 그 운동화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기능성 운동화가 나온다. 그럼 바로 다 팔리고 리셀가도 엄청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마침 뉴스를 봤는데 뉴발란스가 지난 8월에 오픈한 10km 달리기 행사가 참가 신청이 동시에 3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가지고 3분 만에 조기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기도 하고 네. 같은 달 출시한 뉴발란스 러닝화도 하루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나이키, 아디다스만 사람들이 신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식스, 그다음에 호카라고 맞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못생긴 운동화. 그렇죠. 네. 못생긴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미관상으로 선택하진 않지만 맞아요.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맞아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걸 누가 사냐 이랬어요. 워낙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되게 크고 신발이 네. 어글리 슈즈 옛날에 좀 어글리 투박하죠. 슈즈처럼. 근데 유생님 어떻게 그냥 사셨어요? 저는 러닝에 관심이 그때 있기 시작해가지고 장비를 조금씩 모으는 과정 중에서 장비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일단 장비부터. 네. 그때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샀어요. 저 어제 샀어요. 호카를? 네. 이거 봐. 사람들이 호카를 진짜 많이 산다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쿠션감이 좋아요. 정말 신자마자 달라요. 맞아요. 진짜? 네. 얼마예요? 제가 산 거는 18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저도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러닝화 중에서는 기능성 러닝화 중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착용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하다. 좋아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원하는 색깔은 여성 사이즈가 다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중에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뜨고 있는 브랜드가 전통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거를 제외하면 아식스가 엄청 뜨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호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이라고 스위스 러닝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온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브랜드도 굉장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많이 찾고 있고 제가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 바로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굉장하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고 두 브랜드 다. 세 브랜드 아식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열풍이 좀 간접적으로 이런 거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네. 요새 또 다들 그 슬개골 밴드라 하나요? 네. 무릎 밑에 그 밴드 다 차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나는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는데 이번에 처음 봤는데 좋아 보여 샀어요.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진짜 지금 개천만 나가보면 밤에 맞아. 가득가득합니다. 진짜. 그래서 러닝 크루들의 문화도 엄청 많이 퍼지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문제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러닝 크루 민폐족 뭐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천이 좁잖아요. 네. 좁은데 다 같이 막 뛰기도 하고 네네. 그거를 일자로 뛰는 게 아니라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불편을 좀 끼치고 그리고 막 소리 그 스피커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엄청 시끄럽게 환호성 지르면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전에
자전거 타는 동호회들 네. 네. 막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자란이라고 막 불렀잖아요. 아, 그래요?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몰려다니고 고라니처럼 이렇게 갑자기 길가에 등장한다. 네. 그 자란이들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기 직전이지 않을까. 나오기 직전이 아닌가. 좀 우려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좀 변질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건강해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는 지인의 분석으로는 한때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됐을 때는 그 MZ세대 분들 중심으로 테니스, 골프 이쪽에 많이 몰렸대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몰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네. 근데 사람들이 장비를 엄청나게 산단 말이죠.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전문 마라토너들이 신는 신발을 사요. 카보나라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걸 사는데 며칠 전에 황영조 선수 나 봤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그거 일반인들이 신지 말라고. 신으면 오히려 다친다고 맞아.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황영주 선수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너가 돌아라. 진짜? 내가 요새 더 달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랑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니까 넓은 필드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유행했다고 들었는데 네. 러닝은 무슨 뭔가 계기가 있나요? 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지금 제 체감상 그리고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부쩍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러닝. 아까 소울님이 말씀하셨던 크로스핏. 그다음에 프사우라고 해서 F사우라는 네. 크로스핏하고 비슷한 운동이 있는데 네. 이 세 개가 가장 핫한 느낌이거든요. 오. 근데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 한 1, 2년 전만 해도 골프랑 테니스가 정말 많이 떴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요새는 쏙 들어갔어.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지. 크로스핏은 어때요? 그 가면? 크로스핏 저희는 그렇게 북적이진 않던데요. 걱정이지 않는 체육관도 있겠지. 네, 몰랐어요. 전 크로스핏이 다시 이렇게 부흥? 뭐라고 하죠? 좀 사람이 네. 많이 찾는지 몰랐어요. 네, 러닝은 SNS만 봐도 네. 맞아요. 사람들이 진짜 SNL도 최근에 또 러닝 크루를 좀 약간 맞아, 패러디했어요. 패러디하는 게 그래요?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러닝이 유행인 건 알겠다 하는데 크로스핏은 처음 알았어요. 네. 크로스핏은 진짜 제 주변에 많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 커뮤니티가 너무 네. 공고해가지고 네. 쉽게 못 들어가겠어 거기를. 그런 좀 것도 있고. 근데 네. 푸사우도 그렇잖아요. 푸사우도 본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러닝 크루도 사실은 그런 크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가까운 타인과 취미를 나누는 거를 선호하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골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을 내야 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러려면 좀 가까운 사이여야지만 필드에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러닝크루나 푸사우나 뭐 크로스핏 이런 운동은 적당히 얼굴만 알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이인 거고 어쨌든 운동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개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좋아하는 세대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리감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데 나가는 거를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저는 편한데 네. 사람들이 즐기는 거 보면은 진짜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성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소개팅처럼 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추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래도 첫 번째는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꼭 지금은 뭐 안 좋게 보는 뉴스도 좀 많고 이런데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들죠. 과도기를 거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면 우리 좀 자제하자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그 안에서 내면 네. 문화로 형성돼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 저도 혼자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 뛰다가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멀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게 더 멀리 간다는 걸 체감했던 운동이기도 맞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 좀 음. 소리를 낸다든지 사람들을 걷는 거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좀 자제하시면 러닝 크루도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사회경제적으로 좀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탄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펀 러닝족. 펀? 그러니까 네. 러닝을 그냥 즐겨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펀 러닝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러닝 코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어? 네. 그러니까 네. 땡땡 코어 막 이래가지고 룩, 네. 땡땡 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패션 용어죠. 발레코어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러닝과 관련된 패션 용품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러닝 코어룩이 유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마지막으로 런 트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여행 가는 건가요? 여행을 달리기 위한 그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 실제로 다낭, 후쿠오카 이런 데 런트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나왔던 거긴 하지만 하와이로 이렇게 뛰러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개교 뉴스 끝. 다음 주자 나오십시오. 누가 해볼까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빈둥님 네. 모두가 관심 없는 주제를 가져오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모두가 지금 관심 있었던 주제 아닙니까? 맞아. 9시 뉴스 얼마나 한데? 네. 나왔을걸요, 이미? 처음이니까 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네. 그야말로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는 소식일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애호가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유명이라고 하긴 많이 이제 회자된 이야기지만 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풀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 파리 3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맞춰보시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루브르. 루브르, 그거. 폼피두. 퐁피두 아, 하나 뭐 그 역을 오르세. 오르세 맞아. 아.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퐁피두 센터가 저 압니다. 이 뉴스 알아요. 뭔데요? pompidu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 아니죠. 이런 맛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개그 뉴스의 아 그러게요. 재미.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모르지만 너는 나를 내가 모를 것 같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기사 봤어요. 아 그래요. 그게 63빌딩? 맞습니다. 맞죠? 63빌딩에 아쿠아플라넷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미 네.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퐁피두 센터가 서울 분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 하면 파리에 가면 정말 상징적인 건축물이거든요. 네. 근현대 미술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이고 복합문화센터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미술관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극장도 있고 서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건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퐁피두 센터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의 외관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의 외관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맞아. 파이프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요새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건축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멋진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이야 멋지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혹평을 받았던 건물이 바로 퐁피두 센터인데요. 그 건물의 분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개관을 곧 하니까 개관이 되면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네. 퐁피두 센터를 분관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스페인에도 분관이 있고 벨기에에도 분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관을 지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 네, 일단 운영비가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브랜드 값을 빌려오는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빌려올 거잖아요. 네. 그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작품을 빌려오고 하는 그 비용도 또 추가로 듭니다. 네. 그래서 연간 100억 원, 많게는 200억 원 이상 들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또 계산해보면 입장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100억 원이 채 안 된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네. 분관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화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네. 한화 서울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과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산이 네. 이제 한화에서 가져온 서울 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산에 유치하겠다라고 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부산과도 지금 퐁피두 센터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퐁피두 센터의 건축 비용으로만 1,100여 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연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문화도시 부산을 위해서 서울에서의 분간 계약이 끝나면 부산으로 가져와서 부산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누구의 돈이냐, 다 시민들의 돈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건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기사 제목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퐁피두 센터 그것도 나름의 기업일 거 아닙니까? 네네. 걔네가 그냥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모셔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 주고. 그리고 모셔오는 것이 그 이름을 모셔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허울만 모셔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막 노하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을 한화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작품만 가져온다 이런 거죠. 그 이름과 작품 어느 정도 그 시스템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립미술관 뭐 이런 미술관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거든요. 시립미술관으로만 예를 들어도 그렇게 1,100여 원을 투입한다는 건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있는 기관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에 있는 유명한 퐁피두 센터를 들여오는 데에만 건축하는 데 1,100여 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 연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렇게 든다는 게 어찌 보면 맞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 의견에서는 아니다. 이름이 주는 그 네임드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걸 가져왔을 때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한국의 문화도 조금 더 융성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해요? 일단 서울관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울관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부산은 서울의 계약 기간이 4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4년 지난 이후에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그 미술관의 대략적인 겉모습도 이렇게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잘 지어져서 잘 운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은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김에 그러면 네. 이제 소식이 끝나니까 네. 부산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부산에가 핫하잖아요. 퐁피두로 문제로 부산 시립미술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술관을 좀 관심을 가져야 뭐 거기서 들어오든 하든 뭐 문화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 시립미술관이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열고 있는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립미술관 건물도 멋지고 해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유생님 부산에 살잖아요. 네. 저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새침하게 말하시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주고 있어요? 저 생각이 드는 거는 왜 퐁피두 센터를 왜 데려오려고 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왜 그랬을까? 근데 진짜? 하나에서? 너무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좀 많이 그러니까 하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부산에서. 민간 기업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자기 브랜드 가치를 뭐 어떻게 늘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차원에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왜 부산시가 쌍수 들고 나서가지고 왜 저렇게 세금 드는 일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부산만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안 하고 왜 자꾸 외부에서 자꾸 빌려와서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산. 박형준 씨인가요? 네, 시장. 빨리 아니에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네. 준비한 뉴스를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다음에도 하면 좀 소외되는 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 점점? 해봅시다. 네. 그 6월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이고 이건 되게 유명한 일이긴 해요. 6월에 그 일론 머스크의 네.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몇 차 만에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릅니다. 근데 성공을 아직도 안 했다라는 걸 몰랐는데? 성공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6월. 그 전에. 아, 그 전에 왜냐면 계속 비슷한 뉴스를 본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스타쉽은 굉장히 엄청 크거든요. 네. 네. 그 전에 몇 개 작은 애들은 성공을 다 시켰는데 이제 아르테미스 플랜에 이제 속해 있는 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플랜에서 쓸 스타쉽 이 우주선은 성공을 못했어요. 몇 차 만에 성공했냐면 4차 만에 성공했습니다. 네. 1, 2, 3차가 다 폭발됐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1차 발사, 11월에 2차 발사,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차 발사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다 폭발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거든요. 네. 세웠을 때 높이가 121m에 오. 달하고요. 그 다음에 1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은 자유의 여신상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성공을 잘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18일에 2차 발사를 했었는데 그 2차 발사 때문에 대기에 그 폭발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전리층에 구멍이 났대요. 전리층? 네, 전리층. 네. 이 전리층이 뭐냐면은 네. 보통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네. 통신을 위해서 쓰는 대기 어떤 한 층 레이어의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기 분자들이 이온화돼 있어가지고 전파를 이제 잘 전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뭐 GPS 이런 거 전부 다 이 전리층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사를 했다가 거기서 폭발하는 바람에 전리층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던 거죠.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통신 교란 같은 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구멍이 1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대 우주선을 발사시키다가 폭발하거나 혹은 발사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런 대기층의 교란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GPS 수신 문제, 그 다음에 송수신,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이런 전파 송수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스페이스X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특히나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역사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이제 올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조그마한 거 올려서 폭발할지라도 너무 작았어요. 미미한 영향이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우주선이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구멍이 났던 거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자꾸 그 우주에 나가서 우주 네. 개발을 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주 개발을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꾸 망가져 간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스타쉽이 네. 올라가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아르테미스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네. 나사에서 지금 첫 번째 닐 암스트롱인가요? 그 사람이 발자국을 찍은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간 분야로 넘어간 어떤 우주 경쟁에서 또 종지부를 찍겠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이제 달로 쏘아 올리려고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하는데 먼저 동원이 되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화성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지금은 100명 수준이지만 뭐 300명 수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성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 테라포밍을 하겠죠, 가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와 지구인들을 위한 개발인가 아니면 상위 진짜 몇 프로의 사람들을 위한 실험이고 개발인가 네.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피해는 온 지구인들이 다 그쵸. 보니까 보이는 네. 거죠. 이게 마치 그 태양 폭발이라 들어보셨나요? 아, 태양의 들어봤어요. 흑점 폭발이라 그래가지고 네. 주기적으로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게 되면은 태양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태양풍이 옵니다. 이 태양풍에 엄청나게 그 이온화되는 입자들이 날라오면서 혹은 방사능 입자들이 날라오면서 지구의 전리층을 교란시켜요. 네,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재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로 인해 생기는 어떤 그 전파 송수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 지구인이 다 겪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욕심이
전 지구인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좀 책임을 네.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연구자들은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만 하는 거겠지만, 네. 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네, 좀 지구를 위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우주 개발에만 몰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는 건 너무 체감되지 않아요? 네? 이번 여름에 특히 그랬죠. 아니 딴 얘기가 아닌 게 네.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지구에서는 연구자들이 희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전 자꾸 그렇게 무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야 뭐 지나면 끝이겠지만 전 조카도 이제 있으니까 네. 얘가 살아갈 지구 그리고 이 아이의 아이가 생긴다면 생길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살아갈 지구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에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상상을 하게 돼요. 우리 환경 얘기를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다. 좀 됐죠.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센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지? 개교 뉴스. 마지막은 소울님입니다. 네, 개교 뉴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네. 이것도 좀 이게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아니, 부작용이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굉장히 장민호 지금. 다 네.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네. 아는 사람이 없어도 약간 자신감이 없어져. 네. 근데 해보죠 저는 일단. 적당히 제가 좋아하면서도 네. 그 적당히 사람들이 알만한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뺀, 붐, 온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뺀부몬? 네. 그 뭐예요? 와 진짜 처음 들어본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네. 밴드의 밴드 붐이 온다? 네, 밴드의 붐은 다시 아, 돌아온다. 그거를 줄여서 뺀부몬이라고 네, 불러요? 뺀분, 네. 지금 그런- 소울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거죠? 난 좀 지은. 아, 해시태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근데 밴드가 붐이 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정도로 네. 밴드들의 이제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밴드 음악이 그렇게 주류 음악은 아니었는데 네. 지금 멜론 차트나 이런 것들 혹시 자주 보시나요? 자주는 자주는 아니어도 지금은 봅니다. 데이식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멜론 차트는 여전히 아이돌 팬덤으로 인해서 아이돌 음악들이 아. 굉장히 견고하게 네. 유지되고 있는데요. 수수수 슈퍼노바. 네. 근데 지금의 저는 네. 저는 창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바뀌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 노래들이 맞아요. 차지하고 네. 있다. 맞아요. 슈퍼노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요. 발매된 지 꽤 지난 아이돌들의 노래가 순위에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역대급 빈집이라고. 맞아요. 지금 상위권 차트들이 음. 진짜 오래 유지하고 있어서 좋은 노래가 나타나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 빈집을 노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밴드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밴드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근래 들어서인 것 같고요. 네. 밴드도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까 러닝 문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음. 밴드를 즐기는 팬분들의 네.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화들도 이제 새로 유입되는 신규 유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무슨 문화가 있죠? 이게 슬럼. 네. 그 몸 부딪히는 네. 거. 네, 몸 부딪히거나 뱅글뱅글 돌거나 뭔가 다양하게 뭐 따라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 맞춰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밴드들이 그게, 음악을 하고 있을 때도 하고 네. 그게 클럽에 가면 이제 클럽에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고 클럽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흥에 못 이겨서 이 노래와 주변 사람들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페스티벌 가면은 거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노래 분위기랑 안 맞게 갑자기 막 남자 우통을 벗어. 그래서 이제 자기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슬럼 그 문화를 주도하려고 분위기를 막 형성해요. 근데 또 거기는 예전에 지금이야 술을 못 많이 파는데 예전에 술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파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몸 부딪히고 아까 빈두님이 말씀하신 거 몸 부딪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 밴드의 음악과 관련 없는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면서 약간 으쌰라 하는 그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럼 원래 규칙은 뭔데요? 원래 규칙은 이제 밴드가 하는 곡과 어울리게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셋리스트와 좀 연관되게 해서 뭐요? 셋리스트라고 곡 리스트를 곡 리스트. 네, 셋리스트라고 네. 하는데 그거 연관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문화예요. 네, 그래서 다음 곡이 뭔지 미리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곡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 곡에선 기타 솔로가 너무 현란해. 그러면 사람들이 기타 솔로에 집중을 해야지 거기서 딴짓을 하진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밴드는 아는데 그 밴드 음악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그냥 신나니까 냅다 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원을 그리고 네. 몸을 부딪히는 걸 처음에 누가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거를 그쵸. 밴드 주체가 하나? 아니요. 그러면요? 보통은 팬들 중에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게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잘 형성이 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지금 도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그 침묵적인 분위기가 그 자리에 침묵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근데 또 이게 비판점이 있는 게 나는 되게 좋아 보진 않는데 이게 비판점이 있는 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문화에 참여하기가 힘든 면이 또 있어요.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통을 벗고 밴드 연주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당연히 잘못됐지만 뭐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야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개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페스티벌 가면 아예 잘 모르는 밴드나 잘 모르는 음악이 나오면은 그런 데 참여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서서 밴드 노래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드는 두 가지 생각은 와 되게 재밌어 보인다. 되게 잘 논다라는 생각 하나와 난 못 끼겠다. 왜냐하면 난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되고 뭐 으쌰으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난 저기 못 끼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네.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다른 뉴스는 QWER이라는 혹시 밴드 아시죠? 알아요. 네. 고민 중독? 네. 고민 중독으로 유명한 이제 여자 아이돌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밴드가 펜타포트라는 락 페스티벌에 좀 주류 라인업에 떴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어요. 왜요? 너네가 거기 왜 끼냐? 급이 안 된다. 네. 네, 그분들 다 음악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드러머인 초단님께서는 드럼을 전공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셔서 보통 방송인. 네, 실제 라이브에서는 연주를 못 하세요. 네. 그래? 근데 그거는 진짜 엄청난 숙련자도 연주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라서 그러면은 그냥 곡을 틀어놓고 핸드싱크를 하는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라이브 영상을 보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밴드라는 게 그 뭐랄까 역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인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잔나비 밴드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느낌들을 팬들은 좋아하는데 QWER은 뭔가 자본으로 인해서 키워지고 뭔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흥행하게 됐으니까 그런 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주류라고 하면 오후 저녁 시간대에 나오셨나요? 네, 원래는 그 마지막 라인업에 QWER이 있었어요. 헤드라이너. 네, 헤드라이너에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나서 시간이 앞으로 많이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밴드를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이게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잔나비를 예로 들면 전 잔나비 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잔나비가 12시 공연을 할 때부터 그들을 지켜봤어요. 왜냐면 전 그런 페스티벌 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점점 시간대가 뒤로 가서 7시에 나오고 8시에 나오고 이걸 지켜봤을 때 뭔가 드는 뿌듯함. 희열이 있죠.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그제서야 터지는 그 사람들의 그 함성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감동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밴드 팬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큰 가수인 거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와서 중요한 시간대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허탈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지. 음. 근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사실 QWER이 가장 팬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시간대에 배치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뭐 펜타폰트 정도 되면은 네. 나름의 전통이 있는 맞아요. 페스티벌이잖아요. 거기서 자본만 추구했다가는 사람들 외면을 받기 쉽지 않을까. 아마 들거든. 근데 뭐 새로운 시도나 변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다고 같은데. 할지라도 너 헤드라인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식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데이식스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형 밴드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실력이 엄청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밴드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식스가 무슨 밴드냐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돌에 불과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이런 밈들도 SNS에 많이 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밴드의 전성기가 오고 있구나.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진입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런 진입 단계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지금 말씀드릴 뉴스 오아시스의 재결합입니다. 뉴스가 아직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네. 메인 뉴스는 이거군요. 메인 뉴스는 오아시스 재결합입니다. 그래서 노엘 갤러거. 네, 리암 둘이 갤러거. 화해했나 봐요. 네, 2009년에 이제 둘이 싸우기도 하고 소송도 휘말리면서 해체가 됐는데요. 네. 제 인스타그램에 돌연 2024년 8월 27일이란 날짜를 둘이 같이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팬들은 이제 뭐지? 돌아오는 건가? 했는데 결국은 재결합하게 됐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멀리 돌아서 이렇게 밴드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멤버몬. 네, 근데 이거 오아시스 말고도요, 뭐 혁오 아시죠? 네. 혁오도 5년 만에 콘서트를 다시 또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밴드의 전성기가 오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되게 요즘에 밴드들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이제 밴드 곡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요즘에 좋은 곡들이 많아서 하나씩 추천해 볼까요? 다들 이제 밴드 그래도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나요? 텐데. 네. 전 디깅하다 발견한 밴드가 있습니다. 네. 아디오스 오디오. 네. 아디오스 오디오. 네. 한국 밴드요? 네. 어떤 노래 J-팝 J-팝을 비슷하게 밴드로 구현했더라고요. 네. 근데 목소리가 김유나 씨 목소리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추천곡은 끝없이 우리는이었나요? 끝없이 우리는? 네. 뭐 순트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말하라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틀고 싶어가지고 고르다가 넣지는 못했는데 네. 아쉬웠던 곡이 있는데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라는 곡을 제가 쓰고 싶었는데 네. 못 썼어요. 그래서 그거 뭐 했어요, 추천드리고 결국? 되게 다양하게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오셔서 확인하세요. 청취자분들은 못 가시니까. 아, 그 신부 입장곡 뭡니까? 신부 입장곡은 Ready for Love라고 네. 약간 몽환적인 곡이 있습니다. 팝송? 네. 팝송으로 골랐고 이렇게 곳곳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OST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콜드플레이 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좋아해서 넣고 싶었는데 뭔가 안 맞아서 못 넣었어요. 곳곳에 넣을 수가 있어? 되게 많아요. 음악을 쓰는 곳이 되게 많아서 예를 들면 처음에 어머님들 가실 때 뭐 양가 인사 나눌 때, 내빈 인사할 때 이런 거를 다 골라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고르면서. 왜냐면 재밌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들을 네. 틀 수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메인은 신랑 신부 입장이랑 행진곡인가요, 마지막에? 맞습니다. 행진곡은 뭐예요? 행진곡은 정말 고전적으로 맨델스존의 네. 딴딴딴딴딴딴 이걸로 행진곡, 했고요. 그리고 신랑 입장곡이 제 신랑 될 분이 기타를 치세요. 그래서 터치드 노래로 연주를 하면서 입장을 합니다. 대박. 오셔서 기타를 들고? 구경하세요. 네. 와, 멋지다. 그러게요. 오. 솔님 오세요. 좋습니다. 몰래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왜 몰래 찍을 거면 대놓고 찍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비바라비다도 네. 신랑의 행진곡으로도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는 콜드플레이 Fix You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죠. 좋아요. 유수영님 만약에 입장곡 한다면 지금 뭐 할 거예요? 입장곡이요? 생각해본 적이 Fix You? 없는데. Fix You 너무 잔잔한 노래야. Fix You. 제 친구는 마이클 잭슨 노래로 입장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오. 설마 빌리진? 네. 아니죠? 네.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힐더월드 이런 거 아니에요? 입장하는데 무슨 힐더월드야.
빈동님은 좋아하는 밴드 음악 있어요? 좋아하는 밴드. 네.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브로콜리 너마저. 있죠. 그 중에서 요새 네. 자주 듣는 곡은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열의 하나라는 곡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를 주로 듣더라고요, 빈동님은.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음악을 듣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만 들어요. 뭐 하나 하시죠. 네, 소울님. 저는 추천해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핫한 밴드인 웨이브 투어스라는 밴드 너무 들어보셨나요? 좋죠. 처음 네.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요. 한국 웨이- 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웨이브 투어스의 이제 보컬과 프론트맨을 맡은 김다니엘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더 폴스라는 밴드도 같이 진행하세요. 네. 더 폴스는 락, 펑크의 느낌이라면 네. 웨이브 투어스는 재즈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서 네. 되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사랑으로 라는 음악 압니다. 아세요? 이거 인스타 릴스로 유명한 노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네, 웨이브 투어스의 그리고 사랑으로.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 빈동님, 제가 그 단톡방에 추천해준 적 있어요. 아. 뭘요? 이 웨이브 터스. 금시초문인데? 왜 추천을 했죠? 그 영화 모임 단톡방. 네네. 거기서 추천해준 적 있어요. 어떤 음악 추천하셨어요? 그냥 웨이브 터스라는 밴드를? 밴드 노래가 네. 너무 좋다. 음. 들어봐라 했는데 그냥 넘겼어요. 빈동님. 그쵸? 뭐, 진짜 처음 듣는 표정이네요. 진짜 처음 들어. 네. 웨이브 투어스. 아, 네. 좋아하는 밴드인가 보네요, 순트님도? 저도 지켜보고 있던 밴드예요. 네. 너무 잘해요. 요새 루시가 난리던데요. 아, 루시. 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루시는 네. 사실 팬들이 많은지 좀 되긴 했죠. 그렇죠. 루시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 루시는 페스티벌 갔는데 네. 생판 모르던 루시라는 밴드가 헤드라이너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루시가 최상엽님 계신 밴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 슈퍼밴드라는 맞아요. 프로그램 네. 아시죠? 아, 거기서 만난 바이올린도 맡기시고 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분들이 만든 밴드예요. 저는 옛날에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한 재밌었죠. 재밌었죠. 12년 전 정도 될 거예요. 네. 2012년 정도에 했던 프로그램 같은데 탑밴드 1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때 기억 남는 밴드가 있었나요? 그때 톡식인가? 톡식 아세요? 알아요. 그 2인, 네. 2인 밴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우승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고 네. 저는 목니를 응원하긴 했었는데 목니 좋죠. 목니. 당시에 요새 뭐 하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목니는 좀 활동하고 있는 밴드로 나왔었고 그 네. 톡식이라는 밴드는 아예 처음 신입 등장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운드가 두 명이서 하는데 사운드가 너무 풍성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 소식은 거의 안 들리는 걸 보면 해체했나? 모르겠네요. 탑밴드나 이제 뭐 밴드 시대 뭐 되게 밴드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댓글에 다 이제 밴드의 붐이 온다. 근데 한 7년 전. 계속 안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이제서야 밴드의 붐이 진짜요? 시작되고 그거 또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서치드가 우승했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약간 지금은 확실히 힙합에서 밴드로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러게요. 힙합은 확실히 락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톡식 4월까지 공연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 살고 계시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개교 뉴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편차가 좀 괜찮은 심하네요. 재밌지 않아? 아니, 근데- 예술 과학이랑 아무도 관심 없고 막. 아니 네. 근데 빈동님만 반칙했잖아요. 뭐가요? 모두가 지금 러닝은 네. 이제 너무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운동에 관심 있을 줄 몰랐어요. 에이, 네, 너무 핫하지. 진짜 그래요? 호카의 사람 지금 그러면 엄청 많은데 아쉬우니까 다음에 제대로 된 걸 준비할 테니까 네, 한 번 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개교 좋습니다. 뉴스. 네, 좋습니다. 네. 개교 뉴스는 끝났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끝낼 수 없습니다. 음. 월간 콘텐츠 추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좀 쉬고 있었으니까 네. 쉬는 동안 좀 본 게 없는지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왜 조용하죠? 먼저 근데- 해보시죠. 그런데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쉬기 시작할 때 녹음을 하는 거고 네, 사실 이 방송 한 달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예정이라서 네. 많이 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미흡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나 미흡한지 한번 볼게요.
저는 책을 읽었는데요. 댓글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긴긴 밤이라고 제 그림책 에피소드 들으시고 네. 그 에피소드 아니었나? 어쨌든 저에게 긴긴 밤 읽어보셨는지 물어보셨나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긴긴 밤이라는 책을 저도 옛날부터 읽고 싶어가지고 늘 리스트에 두던 책이었는데 댓글 달린 거 보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때요? 어린이 문학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 문학동네 대상을 수상한 소설인데 대상 받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네. 제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잘 안 울어요. 저의 현실 문제에서는 눈물이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네. 문화적인 컨텐츠를 접하고서는 눈물이 잘 안 나는 편인데 오열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요? 네. 뭐? 책을 읽고 오열을 한 경험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동물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동물에 약하잖아 본인이. 근데 동물 관련 책을 읽어도 네. 이렇게 운 적은 없습니다. 어. 코뿔소에 관한 얘기예요. 코뿔소와 펭귄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코뿔소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코뿔소는 코끼리 사육원에서 길러져요. 그래서 코끼리들의 문화를 습득하며 살다가 어느 날 지금도 울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코뿔소인 것을 자각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알았지만 그 자각하는 딱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인간이 사춘기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처럼 코뿔소임을 자각하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뿔소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데요. 인간들에 의해서 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후에 이 코뿔소 노든이거든요. 노든은 또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집니다. 그 동물원에서 펭귄을 만나는데요. 2마리 펭귄이 등장해요. 이 펭귄은 아무도 품지 않은 어찌 보면 못생긴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안아주는 거죠. 그 펭귄을 만나서 코뿔소와 펭귄이 이제 우정을 키워가던 그 시기에 동물원에 어떤 습격, 정확히 묘사되진 않는데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이 발생하면서 동물원이 다 허물어지고 이 펭귄이랑 노든, 펭귄은 치코와 노든이 탈출하게 돼요. 네. 알을 들고. 근데 이 치코는 양동이에 알을 담아서 끝까지 이 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어가고 노든과 함께 우애를 키워가면서 네.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소설의 초반부, 중반부 이야기고 네. 후반부가 정말 터지거든요. 눈물이 터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들으시고 읽어보심을 추천드리고요. 네. 책이 아주까진 아니어도 얇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쉬워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강추드리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뭐 알을 깨고 뭐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달에 오픈되는 동일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작품. 긴긴 밤? 네. 왜 긴긴 밤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책을 추천하셨으니까 저도 책을 한번, 저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편이 아니라서 책을 그래도 종종 읽는데 최근에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유명한 책이죠. 네, 읽어보셨나요? 읽었죠.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재밌게 읽어가지고 되게 묘사도 좋고 뭔가 그 전개해 나가는 그 서스펜스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쉬지 않고 빨리빨리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정유정 작가의 문체가 사실 계속 이렇게 휘몰아치는 맞아요. 듯한 사건을 반복하니까 네. 최근에 또 작품을 안 내시지 않았나요? 그거 이후로? 그거 이후로는 또 나온 게 있을걸요? 이게 그래요?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프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024년. 네. 얼마 전인데요? 그러게요. 내셨어요? 한 달도 안 됐네요. 오. 영원한 천국이라는 장편 소설을 내셨네요. 그 전 작품이 종의 기원인 것 같고. 아니네요. 아니에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작품도 중간에 맞아요. 무슨 행복 머시기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맞는 게 없네요. 어쨌든 추천. 네. 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맞아요. 네. 주인공이 사이코패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 인간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인생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올해 인생 드라마도 아니고 네. 올해의 드라마도 아니고 네. 제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드라마를 만났다. 뭐죠? 일본 드라마입니다.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유명한 중세를 작품이죠. 찍자? 네. 보셨나요? 보진 않았어요.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만화 편집국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출판사의 얘기죠. 네. 왜 웃죠? 아니요. 얘기해보세요. 중세를 찍자가 웃깁니까? 아니요. 얘기할까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추천해주신 영화가 있잖아요. 일본 영화. 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네, 그만.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것도 이제 뭘 찍는 내용이. 맞아요. 영화 그- 찍는 내용. 네. 그래서 그거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감성인가 봐. 참고로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찍는 걸 그만둔 데 좋아하는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번 시즌에 영화 다루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할 거기 때문에 해도 네. 될까요? 벌써부터 불안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를 네. 봤는데 정말 아껴놨거든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화 얘기고 네. 출판사 얘기다 보니까 저랑 뭐 일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서 약간 좀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좀 나서 1화를 봤어. 네. 네. 보자마자 알았어. 내 인생 드라마가 되겠구나. 오. 이게 한 9화에서 10화 정도? 막 엄청 길지 않아요. 네. 그리고 1시간도 안 되고 러닝타임도. 그래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보는 내내 미소를 계속 짓게 되는 우와. 정말 행복한 드라마고 주인공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네. 전직 유도 선수인데 유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여자 캐릭터예요. 그 사람이 출판사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만화 작가들이랑 본인이 편집자로서 만화 작가들이랑 소통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네. 거기서 오는 뭔가 에너지가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누워 있었단 말이죠, 많이. 네. 이거를 보면서 많이 힘을 냈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시나요? 왓챠랑 넷플릭스 둘 다 있고 어. 딴 건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편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 드라마에 대한 편견. 네. 혹은 일본 문화에 대한 조금 과도하게 오버하고 아. 그런 게 없진 않아. 근데 그게 거북하지 않아. 너무 좋고 여자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많이 찍는 분인데 저한테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좀 낯설었고 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다게 리조가 나오고요. 오. 그 다음에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그 아저씨 있죠. 오. 그 아저씨가 편집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네. 네,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생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나서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시즌4 첫 에피소드 때 다루려고 지금 준비 그래요? 중이에요.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힘들 때 보면 더 좋다. 뭔가 행복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얘기가 반복되진 않는데 네. 그 출판사에 다니는 여러 인물들의 고충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같이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리죠. 그 주인공도 성장하고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요. 요새 좀 일본 배우인데 잘생겼다고 좀 유명한 사람 있거든요. 무슨 켄타로인가? 사카구치 켄타로? 맞아요. 좀 유명한 사람 있어요. 얼굴 보면 아실 텐데. 그 서강준 씨 닮았다고. 맞아요. 네. 서강준 씨 닮은 꼴이고 최근에 또 드라마 한국에서 찍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해가지고 네. 그 사람 잘생겨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 정도예요? 근데 잘생겼어요. 잘생겼던데. 그래요? 우리나라에 팬들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추천한다. 힘들 때 보시라. 네.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네. 유생님. 저는 연극을 봤는데 빵야라는 연극을 봤어요. 오, 네. 저희 너-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빵야?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적으로 얘기했던 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재밌게 본 오. 연극입니다. 지금 근데 내려갔어요. 아쉽게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총을 의인화한 작품인데요. 이 총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 전쟁까지 쓰이다가 소품 창고로 온 총인 거예요. 영화 소품 창고로 온 총. 그래서 이 총의 이야기를 드라마 작가가 써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재현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감동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봤어요. 지금 또 아쉽게 내려가긴 했는데 나중에 또 올라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빵야. 진지한 작품인가 보네요.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해요. 그리고 그 빵야 역할에 전재준 씨가
네, 박성훈 씨가 캐스팅돼가지고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어제 뮤지컬 한 편 보고 왔거든요. 어제 본 거는 젠틀맨스 가이드를 봤습니다. 뭐요? 이것도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 했나요 이거? 네. 혼자 어디서 뭐 이상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난 처음 듣는데. 젠틀맨스 가이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에 김범식이요? 김범씨. 아, 김범씨. 김범씨. 하이킥. 네. 김범씨. 김범식 씨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손우현 씨라고 아시나요? 손우현 씨는 처음 들어보네요. 손우현 씨라고 굉장히 잘생긴 배우분 있는데 네. 팬이 엄청 많으시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캐스팅, 송원근 배우 이런 분들이 캐스팅돼가지고 뭐 가보니까 그분들 팬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김범씨 캐스팅을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백작 가문에서 자기 앞에 백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8명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차례차례 죽여가면서 자기가 자기에 다가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그렸고 유쾌하게 그렸고 그리고 거기 김범이랑 이규형 씨라고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나오시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작품을 막 이제 패러디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이킥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거침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입니다. 이건 아직 하고 있나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 공연 중입니다. 좋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고갈 났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죠? 저걸 하려고. 저 고갈 나진 않았지만 들어봅시다. 그래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알았어. 저는 꼭 봐야 할 작품을 본 것 같아서 네.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소위를 지금에서야 봤어요. 그 콜센터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두가 봐야 될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작품의 메시지나 아니면 의도와 관계없이 작품성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안 보셨나요 혹시? 전 봤습니다. 봤습니다. 순트님 보셨고 유생님 보셨고 좀 소울님은 안 보셨고 네.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도 얼마나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이제서야 봤다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끝인가요? 뭐 끌어본다면 몇 개가 더 있긴 하는데 핸섬 가이즈 봤습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핸섬 가이즈 이희준 씨랑 이성민 씨 나오는 작품인데 들어봤어요. 굉장히 재밌다. 유쾌하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작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코미디를 내세운 작품.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럭키도 있고 이병헌 씨 작품들 있잖아요. 이병헌 감독 작품들. 스물, 뭐 닭강정, 그다음에 극한 직업 이런 것들을 네. 싫어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죠. 나름의 또 유머 기준이 제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싸움을 하면서 봅니다. 이걸 가지고 웃을 순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핸섬 가이즈에서는 무너졌다.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유머로 유명했던 작품 중에 킬링 로맨스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추천을 받고 봤는데 그건 별로던데. 그거는 싸움에서 제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 핸섬 가이즈에서는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재밌네. 감독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코미디를 앞세운 영화들 보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왠지 소울님이 그걸 보고 웃는 장면은 상상이 되질 않고 진짜? 네. 약간 이러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왜 웃었지? 이러면서 볼 것 같긴 한데 이 원작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진짜요? 유럽 영화 원작이 있는데 원작이 훨씬 고어하대요. 그래요? 네, 근데 가져와서 재밌게 바꿨다 하더라고요. 유생님 보시진 않았고? 네, 보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고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네, 훨씬 심하대요. 유럽계. 근데 좀 유쾌하게 그려냈고 그 사람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트와이스 공정현 씨 언니 공승현 씨 정말 아름답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 그렇군요.
깜짝 놀랐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유생님 뭐 아까 있는 척 하시더니 저도 드라마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옛날 드라마를 한 편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에 드라마 편 했을 때 추천해 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작품. 네. 누구 나오죠? 이나영 씨. 그다음에 이종석 씨. 이나영, 이종석? 네. 좀 된 드라마예요.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출판사의 이야기인데 출판사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막 그 책이 막 파쇄되는 거 막 슬퍼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종석이랑 이나영의 로맨스. 둘이 뭐로 나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누나와 동생. 그러니까 둘 다 출판사 직원. 이종석은 잘 나가는 작가이자 출판사 편집장. 근데 이나영은 경단녀. 근데 이혼녀. 그런데 이제 다시 뭐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재밌습니다. 꽁냥꽁냥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댓글 보시고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댓글 진짜 웃긴 게 댓글 보고 나서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약간. 네. 그러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순트님 있는 얼굴인데요? 아니요, 이나영 씨 작품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아는 여자? 그것도 그렇고 드라마도 좋은 게 되게 많고. 내 멋대로 해라? 그것도 그렇고 그 이나영 씨 여행 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박하경 여행기라고.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다 보진 못했는데 잠깐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고 후기를 최근 남길게요. 비교적 최근 거예요. 2023년도작이네요. 그래? 화제가 전혀 안 됐나 본데? 이 당시에 이나영 씨 드라마라고 해서 그래도 광고 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웨이브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웨이브 컨텐츠였구나. 이나영 씨 연기를 참 되게 섬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끝? 선생님 고갈? 저 영화도 한 편 봤는데 계속 나오네. 영화를 동생이 끌고 가서 같이 봤는데 4D관에서 봤어요. 네. 트위스터스. 정희석 감독. 네. 와, 재밌더라고요. 그래? 네, 볼만해요. 내 주변에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서사는 별론데 그 막 계속 몰려오는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4D관이어서 자꾸 저한테 물을 팍 뿌려가지고 그렇겠네. 힘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소울님 고갈? 전 없어요. 소울님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진짜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이제 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다 끌어내기 때문에 큰일 났네. 몸에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빨아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번 월간 일서틀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개교 뉴스랑 월간 콘텐츠. 그렇게 꼭 얍삽이처럼 말해야 돼요? 개교 뉴스. 개그 뉴스랑 월간 콘텐츠를 오늘 해봤고. 콘텐츠 추천도 월간 콘텐츠로 바뀐 건가요? 제목이? 그런가? 이거는 제목이 원래 없었죠. 네. 좋은데요, 월간 콘텐츠. 월간 콘텐츠? 그럼 제목 지금 방금 지어진 걸로 하고 다음 월간 리서트에서는 어떤 게 다뤄질지 모릅니다. 유생님이죠? 순서상으로. 그렇네요. 네. 아마 유생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던 로고송과 함께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 까먹고 있었다. 과연 개개 뉴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한 달 뒤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로 하고 끝낼까요, 오늘은? 멘트 뭐 있지? 시즌4 화이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아저씨예요? 제가 시즌4 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즌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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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